오늘부터 남가주 일대 폭염이 시작된 가운데 LA 다운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96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번 주말 남가주에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면서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겠습니다. 현명하게 폭염에 대처하는 방법 알아봅니다. 미국 내 이민 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ICE가 5,700명의 이민 단속 요원들에게 불법 이민자들이 걸리면 반드시 체포하라는 명령까지 내린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오픈뱅크 청지기 재단이 주최하고 라디오 코리아와 오픈뱅크가 공동 주관하는 나눔 프로젝트 사랑의 크루즈 행사가 오늘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7일 금요일 RK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남가주 일대 폭염이 시작된 가운데 LA 다운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96도까지 치솟았습니다. 국내 기상대에 따르면 오늘 LA 다운타운은 낮 최고 기온 96도로 지난 1954년과 동일한 낮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LA 북부 샌퍼난도 밸리의 경우 98도로 1989년에 96도 낮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한편 주말에는 남가주 지역 기온이 더 오르면서 131년 만에 최고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번 주말 남가주에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면서 주민들은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겠습니다. 현명하게 폭염을 이겨내는 방법, 박현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뜨거운 날씨에는 더위를 이기기 위해 빙수, 얼음 음료를 먹거나 냉수 목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지만 덥다고 무조건 차가운 것을 먹거나 냉수로 목욕하면 오히려 더위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차가운 것을 접하면 신체는 긴장하게 되는데 생리적인 반작용으로 체온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음료를 마실 때는 너무 차갑지 않게 마시는 것이 더위를 이기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또한 물을 평소보다 자주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든 음료와 주류 등은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밤잠을 설친다면 잠들기 전 아주 차가운 물보단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해 몸에 열기를 식혀줌으로써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위를 식히기 위해 밤새 선풍기나 에어컨을 틀어놓으면 오히려 숙면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열을 열로써 다스린다는 이열치열은 더위를 이기는 가장 잘못된 방법 가운데 하나란 지적입니다. 보양식을 먹는 것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일부러 사우나 등 더운 곳에 가거나 뜨겁고 매운 음식을 먹는 것은 체열을 올려 더욱 탈진에 빠지게 만들며 심한 경우 열사병이 생길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고령자와 어린이를 비롯해 고혈압과 심장병, 당뇨병을 앓는 만성질환자는 폭염에 더욱 취약한 만큼 온열 질환 발생이 의심되면 즉시 응급처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RKTV 뉴스 박현경입니다. 미국 내 이민 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이민세관 집행국이 5,700명의 이민 단속 요원들에게 불법 이민자들이 걸리면 반드시 체포하라는 명령까지 내린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형사 범죄 없는 불법 이민자 체포가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에서 한면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서는 걸리면 무조건 체포하라는 명령까지 내려놓고 무차별 이민 단속과 체포 작전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새로 공개된 아이스 내부 문건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이민 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아이스 이민세관 집행국은 이민 단속과 추방을 맡고 있는 ERO (Enforcement and Removal Operation) 요원 5,700명에게 내려보낸 이민 단속 지침에서 무차별 불법 이민자 체포 작전을 전개하도록 명령해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든 불법 체류자들을 단속한다는 방침은 이미 국토안보부 지침에서 드러난 바 있으나 아이스가 그간 공개하지 않은 내부 지침을 통해 ERO 전 요원 5,700명에게 의무적으로 체포하도록 명령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어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이스의 이민 단속 지침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이민 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아이스 소속 이민 단속과 추방 전담 요원들은 물론이고 국경 지역 단속 요원들은 부딪히는 모든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떤 불의나 범죄 불법 이민자들도 이민 단속 과정에서 걸리면 예외 없이 반드시 체포하도록 의무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형사범죄 불법 이민자들을 중점 체포에 추방하겠다는 기본 이민 단속 정책을 훨씬 뛰어넘어 무차별 이민 단속을 벌이도록 무제한의 이민 단속 체포권을 부여한 것이고, 아이스 내부에서는 아예 강제 의무화시킨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민 단속 요원들은 대대적인 이민 단속에서 포착되는 불법 이민자들이면 형사범죄 전력이 없더라도 모두 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교통사고를 포함한 경범죄 혐의자들까지 지역 당국이 알려만 오면 즉각 체포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래 형사범죄 없는 불법 이민자 체포가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1월 20일 출범한 후 4월 말까지 100일 동안 대대적인 이민 단속에서 형사범죄 없는 불법 이민자들을 1,845명이나 체포해 오바마 시절 같은 기간에 4,242명보다 2배 반 156%나 급증시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R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오픈뱅크 청지기 재단이 주최하고 라디오 코리아와 오픈뱅크가 공동 주관하는 나눔 프로젝트 사랑의 크루즈 행사가 오늘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유람선 수속을 위해 롱비치항에 모인 참석자 가족들과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새로운 나눔 문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조한규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나눔 프로젝트 사랑의 크루즈 이벤트에 참여한 32가정이 롱비치항에 정박해 있는 유람선에 승선하기 위해 한두 가정씩 모여듭니다. 평생에 단 한 번도 가족 여행의 시간을 내지 못했던 한인 가정들 중 라디오 코리아 아침마당 프로그램에 사연이 담긴 응모를 통해 선발된 이들은 이번 가족 여행을 통해 잊지 못할 추억 쌓기에 나선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같이 이런 시간 보내기 너무 힘든데 라디오 코리아에서 이렇게 좋은 기회 주셔서 정말 너무 기쁜 마음으로 기다렸는데요. 어쨌든 서로 좀 힐링하는 시간도 됐으면 좋겠고, 가족끼리 서로 좀 못다한 말도 그동안 좀 나누는 그런 시간도 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좀 손주 때문에 왔으니까 얘네들이 진짜 마음이 활짝 열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거 우리가 바라니까. 또 우리 며느리도 그동안이 너무 힘들고 괴로웠는데 앞으로 진짜 살아나가는데 큰 힘이 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크루즈 이벤트를 주관하고 있는 라디오 코리아와 오픈뱅크는 이번 행사가 우리들만의 이야기가 아닌 미주 한인 사회가 함께 나누고 기억할 수 있는 뜻깊은 나눔의 행사로 자리 잡게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고 우리 커뮤니티에 정말 정착될 수 있는 매년마다 정말 기대가 되는 그러한 이벤트로 내년에는 더 크게 한번 판을 벌려보자. 예, 그래서 올해를 우리가 경험을 삼아서 내년 되는 더 많은 가정분들 또 더 좋은 재미있는 프로그램과 그런 선물을 준비해서 많은 가정 여러분들께 행복을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5월에 효도대잔치를 비롯해서 정말 수익 사업이 아닌 커뮤니티를 위해서 봉사하고 언론사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번에 이 사랑의 크루즈를 통해서 또 한 번 더 좋은 사업으로 이렇게 오픈뱅크와 같이 하게 돼서 정말 너무나 기쁩니다. 특히 이번 사랑의 크루즈 이벤트에 초청 강사로 참여하게 된 영킴 전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도 이번 사연 응모를 통해 알게 된 다양한 가정들의 아픔과 고난에 대해 한 마음으로 느끼며 함께 치유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행복한 여행이 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우린 지금 이거 이제 시작인데 이 여행이 끝나지 않았는데 벌써 내년 거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의 타운의 행사에 참여하면서 또 제가 함께 동참도 했지만 이런 여행 처음이에요. 이런 프로젝트 처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감동이 그냥 뭉클뭉클한 거 처음이래요. 라디오 코리아의 간판 프로그램인 아침마당의 김형준, 우정아 진행자를 비롯해 스태프들이 재능 기부로 참여해 3박 4일 동안의 멕시코 엔시나다 사랑의 크루즈 나눔 프로젝트의 진행을 맡게 됩니다. 고단한 이민 생활을 뒤로하고 가족과 함께 떠나는 사랑의 크루즈.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추억 쌓기 여행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롱비치항에서 RKTV 뉴스 조한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첫 만남에서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문제를 집중 거론했으나 추궁 압박과 개입 부인으로 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내용 김태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스캔들 때문에 다소 어색하고 긴장된 첫 만남을 가졌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예정 시간 30분을 훨씬 넘겨 2시간 이상 광범위한 대화를 나눠 향후 어떤 파장이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독일 함부르크 G20 정상회의 도중 첫 대면을 시작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다양한 문제를 놓고 매우 좋은 대화를 갖고 있으며 앞으로도 잘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영광스럽게 만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과 첫 대면하게 돼 기쁘게 생각하며 이미 전화통화를 통해 여러 문제들을 논의해왔다고 화답했습니다. 2시간 이상 열린 첫 회동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미국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한 의혹을 거론하며 압박했다고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그러한 개입을 부인했다고 틸러슨 장관이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대선 개입 문제에 대해 매우 활발하고 긴 대화를 나누고 여기서 벗어나 진전할 수 있는 방법과 향후 대선 개입 의도가 없다는 약속 등을 집중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별도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 대선 개입 의혹을 부인한 푸틴 대통령의 설명을 받아들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시사와는 달리 푸틴 대통령 면전에서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을 정면으로 제기했으나 푸틴 대통령의 부인만 듣고 첫 만남을 마친 것으로 확인된다면 러시아 스캔들 수렁 탈출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인 것으로 보입니다. RKTV 뉴스 김태국입니다. 네,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1등석에 앉은 승객이 승무원을 폭행하면서 같은 비행기에 탑승했던 다른 승객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받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CNN 등 주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어제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에서 중국 베이징으로 향하던 여객기의 1등석에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1등석에 타고 있던 한 남성이 승무원에게 시비를 걸다가 결국 폭행으로 이어졌고 다른 승무원과 함께 타고 있던 승객들이 이를 제지하려 했지만 폭행은 45분간이나 이어졌습니다. 결국 기장은 폭행 피해자인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의 안전을 고려해 비행기를 돌려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 사건으로 폭행을 당한 승무원들을 포함해 2명이 부상을 입고 공항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비행기는 사건 조사를 위해 1등석에 앉아있던 남성 승객을 포함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을 공항에 내려놓은 뒤에 늦은 밤이 돼서야 다시 중국 베이징으로 향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승객이 승무원 업무를 방해할 경우 최대 20년의 징역형과 25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 경찰이 대한항공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회사가 짓고 있는 호텔 공사 비용 일부를 조양호 회장의 자택 공사비로 돌려 쓴 혐의입니다. 지난 2014년에 지어졌는데 당시 100억대에 이르는 호화주택으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당시 자택 공사비 가운데 일부를 같은 시기 대한항공에서 짓고 있는 영종도 호텔 공사 비용으로 떠넘긴 정황이 경찰에 포착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대한항공 본사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대한항공에서 보관하고 있는 계약서와 공사 관련 자료, 세무자료 등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조 회장 측이 회사에 떠넘긴 금액은 확인된 것만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특히 조 회장의 자택 내부 공사를 맡은 업체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자택 보수 공사도 담당했던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 회장의 서울 이태원동 자택 보수 공사 비용을 삼성물산 관계자가 결제한 것으로 보고 자금 출처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재벌 회장들의 자택 공사를 담당했던 업체의 세무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혐의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재벌이 회사 돈을 개인 돈처럼 썼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버지니아주가 망상장애에 따른 범행을 이유로 감형을 호소하는 살인범에게 결국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오늘 AP에 따르면 버지니아주는 어젯밤 교도관과 경찰관 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올해 35살 헝가리계 미국인 윌리엄 모르바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모르바 측은 모르바가 조현병, 즉 정신분열증과 유사한 정신장애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테리 맥컬리프 버지니아 주지사가 이를 거부함에 따라 단행됐습니다. 모르바는 2005년 무장강도 미수 혐의로 수감됐습니다. 2006년 교도소를 탈출하는 과정에서 교도관의 총을 빼앗아 그를 살해했습니다. 다음 날 버지니아 공대 근처에서 모르바를 찾아다니던 경찰관도 쏘아 살해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들은 모르바가 심각한 정신장애를 앓고 있었다고 진단했지만 법원은 2008년 모르바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변호사와 유엔 인권위원회 관계자, 헝가리 대사관 등 선처를 호소했지만 맥컬리프 주지사는 재판 과정을 검토한 결과 모르바가 공정한 재판을 받았다고 결론 내렸다며 사형 집행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사형은 버지니아주가 약물 투입 과정을 공개하지 않기로 사형 집행 절차를 개정한 이후 처음으로 행해진 것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인기 프로그램 KBS 유머 1번지에서 활약한 개그맨 조금산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7일 안산 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9시쯤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한 해안가에 주차된 차량 뒷좌석에서 조 씨가 숨져 있는 것을 관광객들이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조 씨 차 뒷좌석의 바닥에는 불에 탄 번개탄이 놓여 있었는데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날 오후 11시쯤 혼자 차를 몰고 이곳으로 온 뒤에 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시신을 유족에게 인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경제적인 문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조 씨는 1984년 데뷔한 이후 유머 1번지에서 동작 그만, 북청물장수 등 코너에서 인기를 끌었으며 응답하라 1988에서 덕선이 자주 했던 말 반갑구만 반가워요라는 유행어를 탄생시킨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조 씨는 2002년 도미하여 LA의 한인 홈쇼핑 채널에서 쇼호스트로 활동하다가 귀국하고 지난해 3월 KBS 출발 드림팀 시즌2에 출연해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가주 마켓 내 복합 외식 공간 스퀘어 믹스가 오늘 그랜드 오프닝 행사를 갖고 정식 개장했습니다. 스퀘어 믹스는 가주 마켓 3층 루프탑 형태로 마련됐으며 푸드코트 형태의 공간에 한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트렌디한 외식 브랜드가 선을 보였습니다. 입점업체로는 그릴타이와 로봇김밥, 1962 소공동 순두부, 니뽕 내뽕, 브라운 돈가스 등입니다. 한인타운의 으뜸가는 한인분 사회에서 정말 놀이공원이 될 수 있는 이제 가족들이 가끔 나오셔도 이렇게 식사도 하시고 쇼핑도 하시고 또 이렇게 즐기실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좋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색 고구마를 활용한 빙수와 아이스크림을 메뉴로 하는 카페 보라와 소밭집 미미 명가가 7, 8월 중 문을 열 예정으로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인타운 한복판에 위치한 마당물 내 한국 전통 먹거리를 메뉴로 한 퓨전 푸드코트 먹거리야가 오늘 그랜드 오프닝 행사를 갖고 한인 사회에 선을 보였습니다. 푸드코트의 정식 명칭은 코스트잇 먹거리야로 전주 한옥마을에 있는 길거리 음식을 한류 확산의 기회를 통해 외국인들의 입맛에 맞게 개발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랜드 오프닝 전 3일 동안 소프트 오프닝을 통해 이미 주 메뉴인 호떡, 회오리 감자, 아이스크림 붕어빵, 아이스 코이 메뉴는 매진이 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고 먹거리야 서준교 대표는 설명했습니다. 한국을 많이 지금 한류 문화가 많이 떴잖아요. 제가 그래서 한국 사람이라는 게 되게 자랑스러워요. 한류 문화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한국 음식을 너무 좋아하고 지금 뭐 코리아타운도 알다시피 한국 음식점들이 많이 대박들 나고 계시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을 알리고 또 외국인들한테 한국 음식을 많이 이렇게 맛을 보이게 하고 새로운 경험을 또 맛보게 할 수 있게끔 그런 취지로 지금 하게 됐습니다. 특히 닭날개 안에 뼈를 발라 만두 속에 넣은 윙고스타는 외국인들이 즐겨 찾을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고
닭꼬치 메뉴의 인기도 못지않게 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준규 대표는 7개월 동안 한국에서 식자재와 기자재를 모두 가져와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며 현재 들어온 메뉴 40개 중 20개를 먼저 소개하고 매월 스페셜 메뉴 형식을 1개의 메뉴로 소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마당물 내 퓨전 한국 전통 먹거리 푸드코트인 먹거리야는 1년 365일 오후 12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문을 엽니다. 잠시 후에는 이슈 포커스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다이어트, 한국말로는 뭐라고 번역을 할까요? 그건 이 시간 마치면서 제가 전해드리겠고요. 어쨌든 다이어트와 몸짱 열풍, 오늘의 이슈입니다. 네, 김혜정 기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한인타운에 이 몸짱 열풍이 이렇게 일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노출의 계절 여름이 되면서 타운의 스포츠센터에 사람들이 굉장히 붐비고 있는데요. 이 스포츠센터에 요즘에는 뭐 옆구리를 좀 날렵하게 또 몸을 탄탄하게 몸짱을 만드는 프로젝트들이 한창입니다. 그래서 이 요즘에는 오후에 한 5시, 7시 퇴근 시간에 되면요. 윌셔가의 스포츠센터는 뭐 발 디딜 틈이 없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지 않은 그런 시간대에는 좀 그 멤버십 카드를 좀 할인해주는 그런 그 프로모션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한 달 중에 반만 오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예전에는 이제 뭐 운동 그러면은 짐에 가서 그냥 무조건 달리고 이런 것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다이어트 또는 몸짱 등등을 위해서 참 다양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몸짱 연예인들이요. 그렇게 이색적인 운동을 하면서 그걸 다 SNS에 올려서 그걸 보고 좀 자극을 받는 일반 한인들도 따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요즘에 타운에 있는 필라테스 그런 센터에는요. 남성분들, 중장년층 남성분들의 문의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필라테스 같은 게 이제 여성들의 운동이다 이렇게 좀 인식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제 필라테스 하는데 가보시면은 여성들 틈에 남성들이 굉장히 많이 끼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여성분들은 이 필라테스도 필라테스지만 요즘에는 이 천정에 매달고 해먹에서 요가하는 거꾸로 매달려서 동작하는 그 플라잉 요가가 요즘에 여성분들 사이에선 좀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뭐 이런 운동은 여자만, 이런 운동은 남자만 그런 구분이 없어요. 그쵸. 그냥 맞는 거 하는 건데. 그래도 하여간 여성분들이 많이 할 것 같은 그런 것을 요즘은 이제 남성분들이 LA 한인타운도 많이 이렇게 하신다면서요? 네, 제가 아는 한 지인분도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인데 필라테스를 요즘에 최근에 시작을 하셨어요. 네. 근데 처음에는 여자들 틈에서 하는 게 굉장히 좀 쑥스럽기도 하고 좀 창피하기도 했는데 몸이 좀 변해가는 걸 보니까 자극이 돼서 그렇게 열심히 하게 됐다고 하시고요. 또 자세가 교정되니까 좀 건강에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왕에 할 거 잘해보자 해서 식단까지 조절을 해서요. 파운드 많이 빼셔가지고 다이어트에 좀 성공을 하셨습니다. 네. 벌써. 네. 예, 그리고 또 요즘에 한 가지 특이한 점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 여성들이 좀 삐져나온 살을 좀 이렇게 보정하기 위해서 속옷을 입는데요. 네. 이게 요즘에 남성용 보정 속옷이 또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즘에 타운 내 스포츠용품 센터에 요가나 필라테스 용품들이 여성들을 위해서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그걸 찾는 남성들이 늘면서 그 남성들이 보정 속옷 있느냐 이런 문의를 많이 하셔서 이 매장에 또 남성용 보정 속옷을 배치해 놓은 곳들도 있었습니다. 네. 아니 그런 보정 속옷을 삐져나온 살을 그렇게 감출 게 아니라 운동이든 뭐든 해서 그걸 살을 빼야지 그거를. 네, 근데 운동용 보정 속옷도 또 따로 있다고 그래요? 해요. 네. 예, 그래서 그걸 입는 분들 많으신데요. 제가 좀 돌아다녀 보니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다이어트 어떻게 생각하시냐 물어보면은 여성의 숙명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 많으셨어요. 그래서 1년 365일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 남성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한번 만나봤습니다. 그래요? 같이 한번 보시죠. 네, 같이 보시죠. 저 같은 경우는 한 20파운드 정도 빼요. 왜냐면 이제 아직 결혼을 못 해가지고요. 사무실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몸도 좀 안 좋아지고 살도 점점 찌게 되고 그래서 특히나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회식도 많으시고 술자리도 많으시기 때문에 저녁에 먹는 음식 양이 또 많아지시기 때문에 또 비만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서든 운동량, 그러니까 움직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짐으로 많이 찾아오고 계세요. 네, 잘 봤습니다. 참 그 이유는 다양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다 좋은 이유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얼마 전부터 무슨 황제 다이어트 네. 뭐 이런 것도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뭐 원푸드도 있고요. 원푸드, 한 음식만 먹는다. 그리고 뭐 고기만 먹는다 해서 황제 그게 다이어트. 이제 황제 다이어트. 예.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팔레오 다이어트라고 있어요. 이참에 좀 알아볼까요? 뭐 예. 미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어떤지 좀. 네, 그 팔레오 다이어트가 미국에서 유행인데요. 이 팔레오가 구석기 시대 어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구석기 시대에 먹는 음식으로 다이어트를 한다 해서 팔레오 다이어트인데요. 다시 말해서 구석기 시대 소금을 좀 멀리하고 그런 자연에서 나온 육류, 채소 이런 걸 섭취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팔레오 다이어트는 신석기 이후에 나온 뭐 유제품이나 패스트푸드, 뭐 커피, 뭐 이런 그 유전자 변형 농식품 이런 거는 일체 먹지 않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소나 양에서 직접 짠 우유를 먹거나 또 이제 방목해서 키운 쇠고기, 닭고기 이런 거를 먹는 거죠. 그게 미국에서 유행하는 팔레오 다이어트고요. 네. 이 한국에서 가까운 나라 일본은 교자 다이어트입니다. 교자 아시죠? 네. 만두? 예, 네. 한국 만두랑 비슷한데요. 이 만두를 먹고 어떻게 다이어트를 하나 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우선 밀가루가 살이 찌는데. 그렇죠. 근데 만두 이 교자 하나의 칼로리가 35에서 40 칼로리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먹는 밥 한 공기가 300 칼로리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끼에 교자 10개를 먹는 다이어트를 일본에서는 유행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밥 한 공기 먹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요. 그 안에 있는 영양분은 되게 균형적이다. 왜냐하면 그 만두 안에 고기도 있고 야채도 있고 있잖아요. 그래서 골고루 영양소를 좀 섭취할 수 있어서 이게 교자 다이어트가 일본에서는 유행이라고 합니다. 네, 장점이 있네요. 일단 밀가루를 전혀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겉에만 그쵸. 그리고 안에 좋은 걸 넣고 네. 그리고 한 개냐 뭐 10개냐 개수를 정확하게 측정하기도 좋고요. 네. 그리고 그 멕시코 하면 생각나는 음식들 많으시죠? 타코? 예, 타코도 있고요. 뭐 톨타도 있고 톨티아도 있고요. 근데 이 멕시코에서는 티 다이어트가 유행입니다. 티 혹시 타코 아니에요? 아닙니다. 뭐예요? 이 T는 알파벳 T인데요. 네. 이 멕시코 음식이 굉장히 칼로리가 높다고 그래요. 근데 맞아요. 잘 보면 멕시코 음식에는 대부분이 T자로 시작하는 음식이 많아서 타코, tortilla. 예, 네. 그래서 그 T자로 시작되는 음식만 안 먹어도 살이 빠진다 해서 그걸 먹자는 게 아니라 네, T 다이어트입니다. 티 다이어트, 예. 티를 빼자. 네. 그런 다이어트. 네. 재밌네요. 네. 자, 그런데 다 좋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몸을 해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이 팔레오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도요, 이 원시인들이 이 수명이 34에서 35살이었다고 해요. 그만큼 그 음식이 오히려 그 음식만 먹었을 때 건강에 해롭다는 이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제품에서 얻을 수 있는 단백질이나 칼슘을 얻을 수 없어서 몸에 영양 불균형이 온다. 이런 주장들이 있고요. 이 한국에서 유행하는 이 원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한 가지 음식만 먹게 되면 뭐 탈모나 요요 현상, 빈혈 이런 게 올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 내 영양사 협회가요. 유행하는 다이어트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경고가 한 3가지가 있는데 체중 조절을 위해서 있는 음식은 이 지구상에 없다. 예.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이 일부 식품품의 섭취를 제한한다는 게 체중을 감량하는 게 아니고 영양 불균형 사태를 만들 것이다. 그리고 특정한 음식이나 다이어트 식품을 사는 게 체중을 감소하는 게 아니고 너의 지갑의 두께를 줄어들게 할 뿐이다. 예,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네. 예, 그래서 단기간에 좀 급하게 다이어트를 하는 걸 좀 피하고 또 적절하게 운동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네. 조언을 했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골고루 네. 다만 좀 조금 네. 너무 과하지 않게 네. 그렇게 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뇌가요. 배부르다라는 걸 인지하는데 한 15분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거 있죠? 점심 맛있게 먹고 나왔는데 조금 가다가 보면 조금 있다 갑자기 너무 배부르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네. 거. 그게 이제 15분 지나서 느끼는 게 15분 전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요 조금 더 먹고 싶은데 할 때 숟가락을 놓으면
일어나서 걸어가면서 그게 포만감을 느끼는 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네. 몸 맵시가 좋다고 건강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무리한 과정이 있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시간을 갖고 자연스럽게 몸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참 그런데 이 다이어트가 한국말로 뭐라 할까요? 라고 이 시간 시작할 때 말씀드렸었죠. 다이어트는 한국말로 내일부터랍니다. 늘 계속 미루기만 한다고 해서 우스갯소리로 누가 만든 말인데요. 재미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이참에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뭐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하시던지 아님 지금부터 아님 필요할 때 여러 가지 네 글자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혜정 기자 한번 해보실래요? 내년부터. 내년부터. 야, 지금부터 했는데 내년부터요. 내년도 필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니면 너나 해라?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납니다. 아무튼요, 올여름 건강한 여름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순서 마칩니다. 김혜정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번 주말 남가주 일원에 기록적인 폭염이 예보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